안녕하세요. 박재영 국어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능 완성에 실린 현대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입니다. 이 시는 1985년에 최승호 시인이 발표한 시인데요. 최승호 시인은 올해 수능특강에 실린 대설주의보의 시인이기도 하고요. 북어, 아마존 수족관 등 모의평가에 종종 등장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북가시나무가 자신의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무는 화자의 은유적인 대상인 거죠. 그렇다면 나무가 화자의 영혼을 빗대었다고 생각하고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최승호.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를 무슨 주위의 엿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 몸통뿐.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 해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 맡으며 밤을 보내고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랜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봄 기운에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여. 잎사귀 달린 시를, 과일을 나눠주는 시를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어 지저귀지 않아도. 일련의 첫 택은 다음 행에 있는 북가시나무를 수식하는 구조인데요. 북가시나무는 새 한 마리도 깃들지 않는 나무라고 정의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나무 입장에서 새가 한 마리도 오지 않는 상황은 나무의 외로운 이미지가 떠오르죠. 즉, 화자의 영혼은 현재 고독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에서 이 외로운 나무는 무슨 주위의 엿장수들이 가위질한 지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무를 엿장수가 자를 리가 없으니 엿장수는 나무를 자르는 벌목꾼에 빗댄 표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엿장수들은 무슨 주의를 가졌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화자의 영혼을 자르는 벌목꾼들은 무슨 주위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화자 영혼은 이념이나 사상에 의해 상처받고 있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는 흠집투성이 몸통이라고 단정적인 어조로 말합니다. 이는 화자 영혼이 황폐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서 우울한 내면을 보여준 화자는 2연에서 허공은 나의 나라이며 거기서는 더 해를 입을 것도 의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화자가 나를 해치는 온갖 이념들, 또 그에 따른 의무감도 없는 빈 하늘 같은 순수한 상태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화자는 자신이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 즉 과거의 신비스러운 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목의 향기는 허공의 이미지와 유사한 화자의 지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년은 깨어나면 이라는 시어로 시작하는데요. 이는 앞서 죽었다 생각하고 신목의 향기를 맡고 있던 화자의 모습은 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현실로 돌아온 나무, 즉 화자의 영혼은 국도변에 서 있는데요. 이때 귀가 있는 바람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들은 어순의 도치를 통해 뒤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소리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소리는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랜카드들이 나부끼는 소리이며 또한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이는 온갖 구호와 사상을 상징하는 깃발과 플랜카드를 통해 또다시 화자가 처해 있는 순수하지 못한 현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현실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슬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연에서는 봄 기운의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있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난다고 하였는데요.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즉 나무의 잎들이 자라나는 계절인데요. 이러한 계절에 나무를 베는 낫과 톱니는 시퍼런 생기를 띠고 뾰족하게 빛나고 있다고 생생하게 말을 하니 이는 봄이 주는 소생의 이미지와 폭력적 이미지가 대조되면서 나무를 잘라내는 살벌한 분위기가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를 통해 외부의 현실이 화자를 점점 더 강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화자는 나무가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화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영혼을 억압하는 외부의 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결하겠다는 저항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진 화자는 다음 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잎사귀 달린 실을, 과일을 나눠주는 실을 언젠간 나도 쓸 수 있다고.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한 화자의 영혼은 시인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인 화자가 겪는 내면적 갈등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온갖 사상이라는 외부로부터의 갈등이라도 말입니다. 결국 시인인 화자는 온갖 사상으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시를 짓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가 생긴 화자는 오연에서 잎사귀와 과일을 나눠주는 시, 즉 순수하고 풍요로운 시를 쓰고자 합니다. 그러한 시는 아마도 초록과 금빛을 뿌리는 아름다운 시가 되겠죠. 마지막 6년에서 화자는 비록 하늘에는 새 한 마리 지적이 않아도 라고 말하며 고독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순수한 시를 쓰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북가시나무라는 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는 벌목꾼들에게 잘려나가는 북가시나무라는 상징적인 대상을 통해 온갖 사상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고통받는 시인의 영혼과 그러한 현실에서도 순수한 시를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며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엇과 닮았는지, 혹시 나의 영혼을 울리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상 국어자신감 박재현 쌤이었습니다.